당신이 월급을 아무리 올려도 옆 사람 계좌는 QLD, TQQQ로 한 단계씩 점프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나라, 같은 물가인데 결과가 다르게 찍힙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구조라면 이제 선택은 하나입니다. 노동소득만 믿고 버티느냐, 금융소득의 언어를 배우고 올라타느냐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라 격차가 습관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승진이 있었고, 연차가 있었고, 부동산이 있었고, 경제가 커지면서 파이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인플레는 생활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능력만으로는 현금의 가치가 줄어드는 속도를 방어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축만 해서는 살기 힘든 사회가 왔다는 말이 자극이 아니라 현실 진단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주식 투자는 공부 많이 한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안 하면 구조적으로 밀리는 쪽에 서게 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아무 주식이나 사면 되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방향과 규칙이 없으면 투자는 생존이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주식의 가치는 결국 두 가지의 곱입니다. 숫자,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버는가, 이익과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가, 이게 숫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숫자라도 시장이 그 기업을 어떤 미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이익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새로운 서사가 붙는 순간 주가가 재평가됩니다. 반대로 이야기가 아무리 화려해도 숫자가 받쳐주지 못하면 어느 순간 크게 흔들립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이게 그대로 벌어집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더 돈을 가져가고 그 기업의 주가가 더 올라가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집중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 종목을 들고 다 같이 오르는 장이 아니라 소수의 강한 기업이 시장을 끌고 가는 장입니다. 이때 질문은 얼마나 올랐냐가 아니라 왜 이 기업이냐로 바뀝니다. 이 질문을 못하면 뉴스가 흔들 때마다 내 손이 먼저 흔들립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은 이익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이익이 늘어도 멀티플이 내려가면 주가는 못 가고 이익이 정체여도 멀티플이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멀티플은 결국 신뢰와 구조에서 나옵니다. 기업이 번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남는 현금, 프리캐시플로를 어디에 쓰는가, 주주에게 나눠줄 의지가 있는가, 지배구조가 투명한가, 이런 것들이 시장의 평가를 바꿉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개혁, 주주환원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시장의 가격표를 바꾸는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갈수록 대충 분산만 해서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집중의 시대에는 기준 있는 집중이 이깁니다. 하지만 기준 없는 집중은 계좌를 찢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종목 추천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여기서 QLD, TQQQ가 왜 자꾸 이야기의 중심으로 나오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이 금융자본주의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돈은 성장과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 혁신이 빠른 산업, 현금 창출이 압도적인 기업들, 그리고 그 집합의 대표가 미국 빅테크와 나스닥입니다. 결국 많은 자금이 그쪽으로 흐르려는 힘이 생깁니다. 그 흐름을 개인이 가장 단순하게 담는 그릇이 나스닥100을 기반으로 한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함정이 나옵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맞을 때는 시간을 압축하지만 변동성도 압축합니다. 오르는 날만 모아서 보면 천재가 되지만 흔들리는 구간을 통째로 맞으면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의 핵심은 종목이 아니라 버틸 구조입니다. 구조가 없으면 레버리지는 도구가 아니라 덫입니다. 구조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4가지로 고정하면 됩니다. 첫째, 기준 차트를 정하십시오. 레버리지 자체의 차트가 아니라 기초인 QQQ 같은 현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레버리지는 훨씬 더 흔들립니다. 둘째, 매수는 구간으로 하십시오. 한 번에 결론 내리는 매수는 예측을 강요합니다. 구간 매수는 규칙을 강요합니다. 예측이 아니라 규칙이 살아남습니다. 셋째, 매도는 분할로 하십시오. 전부 팔거나 전부 들고 가는 선택은 감정 게임이 됩니다. 일부 익절, 일부 보유, 일부는 다시 기회를 기다리는 현금으로 남기면 시장이 흔들릴 때 손이 덜 떨립니다. 넷째, 현금 쿠션을 고정하십시오. 지금처럼 이야기에 힘이 과열되기 쉬운 구간일수록 현금은 비겁함이 아니라 방어력입니다. 시장이 바로 6천, 7천 가는 그림이 아니라면
20%에서 30% 정도의 현금을 남겨두는 설계가 다음 조정에서 당신을 공격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올라갈 때는 못 사고 내려갈 때는 더 못 삽니다. 남들 수익 인증을 보면 조급해지고 뉴스가 흔들면 불안해지고 결국 매수는 꼭대기, 매도는 바닥에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런데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설계가 없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도 똑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올랐냐 내렸냐 보다 기업 이익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익을 시장이 더 높게 평가할 구조로 바뀌고 있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결국 주가는 현금 창출력으로 귀결됩니다. 숫자가 있는 기업, 숫자가 커지는 기업, 숫자를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중심을 재편해야 시장이 흔들릴 때 방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숫자보다 이야기가 앞서는 구간입니다. 로봇, 인공지능, 신사업, 이런 단어가 붙을 때 시장은 빠르게 흥분합니다. 그 흥분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숫자가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조정이 올 때는 이유 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숫자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주식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숫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있는가, 마진이 개선되는가, 현금 흐름이 양수로 가는가, 자본 조달 없이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없으면 내 계좌가 누군가의 이야기 비용을 대신 내게 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전략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금융소득으로의 전환이 불가역이라면 개인은 뭘 해야 할까요? 첫째, 투자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생활비 계좌, 비상금, 투자 계좌를 섞지 마십시오. 섞는 순간 변동성이 공포가 됩니다. 분리하는 순간 변동성은 절차가 됩니다. 둘째, 투자 언어를 간단하게 고정하십시오. 당신이 보는 지표는 딱 세 가지면 됩니다. 기업 이익의 방향, 현금 흐름의 질, 시장이 그 기업을 평가하는 멀티플의 방향. 이것만 보셔도 뉴스에 덜 끌려갑니다. 셋째, 레버리지를 한다면 더더욱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QLD, TQQQ는 빠릅니다. 빠른 차는 브레이크가 중요합니다. 브레이크는 손절이 아니라 포지션 크기와 현금 쿠션입니다. 손절을 못하는 성격이라면 처음부터 포지션을 작게 잡아야 합니다. 이게 성격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넷째, 나에게 맞는 승부수를 한 가지로 고정하십시오. 모든 테마를 다 먹으려 하지 마십시오. 집중의 시대에는 나의 한 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의 현금 창출 기업을 중심으로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 빅테크 중심의 지수를 중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흔들릴 때 돌아갈 기준을 미리 적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QLD, TQQQ는 이렇게 쓰는 게 현실적입니다. 평소에는 현물 기준으로 흐름을 보고 조정 구간에서만 분할로 들어가고 상승 구간에서는 일부를 분할로 수익 실현하고 남은 일부는 추세를 타고 현금은 다음 조정을 위해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레버리지가 당신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당겨주는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 질문은 타이밍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조 질문입니다. 현금 쿠션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고 없으면 타이밍을 맞춰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먼저 쿠션부터 정해야 합니다. QLD가 낫나요? TQQQ가 낫나요? 이것도 성격 질문입니다. 변동성을 견딜 수 있으면 TQQQ가 강하고 덜 흔들리고 싶으면 QLD가 맞습니다. 중요한 건 둘 중 무엇이냐가 아니라 내 규칙이 무엇이냐입니다. 한국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한국도 기회가 많습니다. 다만 선진국 시장으로 갈수록 돈을 잘 버는 기업만 더 올라가는 구조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산업의 구조와 기업의 현금 창출력을 기준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투자는 결국 소수만 돈 버는 게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 없는 사람의 돈이 규칙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걸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규칙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한 장이면 됩니다. 내 기준 차트는 무엇인지, 내 매수 구간은 어디인지, 내 분할 매도 기준은 무엇인지, 내 현금 쿠션은 몇 %인지, 이 네 줄만 오늘 적어두시면 내일부터 뉴스가 흔들어도 당신은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덜 흔들리는 시간이 결국 금융소득으로의 전환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